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인간 세상에서도 뭐 범죄가 막 있는 그런 도시에서도 사회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꽃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을 드릴 때요. 이 뭐 그냥 우리 일반적인 절에 부처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방가사유상이고 네. 나발이 있는 것은 본尊물이고 이게 머리 있잖아요. 네. 이건 방가사유상이라 그래요. 이제 이런 부처님은 나발이 있잖아요. 네. 소랑 껍데기 있잖아요. 네. 꼬불꼬불 나발이 그거는 부처님이 본尊불사 석가모니고 석가모니고 부처님과 윤꽃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나발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는보살상이에요. 해수 가는 약사 이렇게 가는보살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전법으로 쭉 이렇게 하고 이제 뒤에 이제 사계 이야기를 해갖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나눠요. 이 봄이죠. 새 생명선 들고 겨울. 나는 사실은 겨울을 더 좋아해요. 겨울을 나는. 근데 그 아까 저기 100호짜리는 옷 그릴 때 배경을 좀 파랗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황빛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 색의 대비가 있거든. 색의 대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작잖아. 네. 큰 거는 색 이렇게 해주면 네. 상상을 해보고 전부 다 어쨌든 이거는 붉은색기가 많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크게 이렇게 뭐 꽃보다는 이 배경이 다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꽃이 죽어보고 배경이 살아나면 안 되거든. 그리고 이거는 작은 데서 꽃이 그래도 꽉 차 있으니까 그 비율이 맞다는 거지. 근데 저기에다가 붉게 붙으면 뒤 배경이 엄청 커지거든. 보일 것 같다. 이제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왜 큰 거는 저 색? 전시할 때 겨울 이야기를 해갖고 겨울 풍경만 쫙 맞아요. 기억나죠? 네, 맞아요. 겨울 이야기는 겨울은 황량하고 나무가지나 이런 게 억수로 황량하고 적막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작가인 나는 겨울은 봄을 잉태하는 어머니 풍속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올 것이다. 새싹이 피고 꽃이 필 것이다. 그래서 겨울은 황량하지만 더 어머니 풍속 같다. 그런 게 그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면 빈센트 반 고흐. 빈센트 반 고흐인데 강렬한 색을 사용했거든. 강렬한 색을 사용하고 그 후기 인상파로서 빈센트 반 고흐는 자연의 빛을 쫓아서 다녔다. 인위적인 빛, 그 물감색이 아니라 자연의 빛을 닮아가려고 막 노력했는데 근데 그분이 평생 짧은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고독화, 외로움, 가난 이런 데서 이겨내지를 못했거든. 동생 태우라는 동생한테 용돈을 얻어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짧은 시간에 38살,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38살에 피스톤을 가지고 자기 머리 싸가지고 죽는데 평생 자기가 짧은 생애에도 지금 왜 그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어 있느냐면 그 사람 안에 독특한 기법이 있는 거예요. 정묘법 같이 그림을 쭉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뭐 해바라기 같은 까마귀 같은 이런 것도 선으로 축축한 것도 있지만 점과 맨니는 게 막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평생의 작가의 길을 갔는데 죽을 때까지 했는데 짧지만 나는 비교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정된 직장에다가 누구나 뭐 부럽다면 부를 거고 뭐 평범하다 평범할 건데 교사로서 그것도 미술교사로서 그걸 그리면서 작가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인지를 받으면서 내가 그러면 한국보다 더 낫지 않나. 그거보다 더 헐떡이 더 내가 더 잘해야 돼. 나는 내 생애의 마지막에 고마운 훌륭한 작가가 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 그림이 없는 거예요. 고는 고 그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전부 다 누구나 그릴 수 없는 그림은 김종호라는 작가의 독특성이 있는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고흐처럼 피카소처럼 독특한 그림이 그리셔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나 그릴 수 있어요. 자연이 다 있어요. 색은 작가 다른 데로 써도 되고 다 있는데, 고흐 그림은 작가가 없기 때문에 생산 안 되지만 고흐 그림을 그냥 꼬입혀가지고 모작을 할 수 있어. 피카소도 그냥 모작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그러나 피카소 그림은 피카소네, 저 그림 보고 저 피카소네, 저 보고는 고흐 거네,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힘이 많이 좋냐면, 우리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그 디자인 하나가 그것도 미술이잖아요. 코카콜라 이거를 CO, CA, 코카콜라, LA 뭐 이렇게 살다가도 뭐 영어 스펠을 몰라도 디자인만 딱 보면 아주 코카콜라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미술의 효과거든요. 나처럼 생긴 거 딱 보면 아니 나이키네 딱 이러잖아. 그거를 보고 그 미술 효과라는데 피카소 그림 보고 피카소다 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김동호 그림 5만 거 다 그려지지 않을까. 그건 내게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 퇴직을 하고 나면 김종호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시도했던 게 바로 저게 지금 여인이 저게 보이는 건데, 저 그림만 하더라도 저기서 또 다른 내용을 정착을 시켜요. 저 그림인데, 그래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해가지고 그려봤던 그림, 저 그림을 저 가운데 내가 센터를 했는데, 앞으로 저런 식으로 돼가는 그림을 보면 김종호의 작가권에 이름이 이제 되어야겠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박수근 작가, 이중섭 작가 돌아가신 분들 보면 이거 소그림 보면 이중섭 그림이네 그렇게 하듯이 저 김종호 그래 이렇게 김종호 그림은 과연 어떤 세계일까? 그게 내가 마지막 붓을 놓을 때까지 가지. 내가 이제 퇴직을 하면 그 작업을 볼 때가 미쳐볼까 하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부처님 미소와 연구터의 만남 제목은 그렇게 했었고, 그 뒤에 엔더 사계의 이야기. 사계라는 건 봄, 여름, 가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봄의 꽃이 피고 했다가 여름에는 강연한 태양을 보고 연꽃이 피고 그 파도 같은 저런 것도 여름에 생기는. 파도는 정말 운다. 근데 저런 게 꽃은 순식간에 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지는 아름다움이 참 아니고 빛의 아름다움. 하늘에 오로라 같은 게 엄청 아름답다가 순식간에 지버리잖아요. 파도는 팍 지금 아름다운데 순식간에 지는 아름다움도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런 것도 시간적인 봄되는 가지고 천천히 제가 시들어지는데도 아름답고,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바로 산이나 바위 이런 것들은 천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야. 물론 바뀌지만 우리 세계에서 그게 바뀐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조형적 아름다움과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인위적 아름다움이 조형적 아름다움이야. 사람이 꾸미고 만들어내는 거야.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꾸미고 만들어내는 거야.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 빛, 바람, 파도 이런 거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그런 걸 그릴 때 순식간에 바뀌는 구름, 이거는 조형이잖아요. 등대는 사람이 만드는 조형이고, 자연미가 조형미가 같이 겹쳐가지고 이 파도를, 이 구름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잖아. 그 찰나의 순간을 보고 내가 이거다 싶으니까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어도 보는 시각의 눈이 없으면
그거를 못 보고 지나갑니다. 그냥 학교 등굣길이나 어디 들에 걸어가다가도 꽃이 예쁘네 라고 하고 지나갔지 그 꽃이 어떻게 피었을까 어떻게 짙을까 생각에 쳐다보면 그 꽃을 기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지나가다 해바라기 피었나? 연꽃을 봤나? 관심 없이 내가 오른쪽 양말을 먼저 신었을까 왼쪽 양말을 굉장히 몸이 베이들 하거든. 그런데 오늘 양말을 왼쪽부터 신었어요 오른쪽부터 신었어요. 행동이 자기가 붙어가라고 자기가 하는 습성을 이렇게 해보고 왼쪽부터 신었다 이래요. 떼어 있는 거하고 몸에 빼어 있는 거하고 안 빼어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 화가들은 작가들은 시각을 봤을 때 빛이 지나간다. 예쁜 사과가 있다. 꽃이 있다. 보고 그거를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름답네 하고 가다가 저거를 하쁘게 담으면 어떨까? 생각을 또 해요. 하쁘게 담다 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해져 있는 구도잖아요. 그죠? 빛이 들고 내가 딱 서가지고 구도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사과는 내가 만들어낸 구도가 아니잖아요. 사과에 자연스럽게 내려온 구도가 보고 이 장면이 너무 좋으니까 저 구도가 내한테 많이 드니까 자연이 주는 자연미에서 이거는 내가 만드는 조형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작가의 몫이고 자연적인 미를 꾸미는 거는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위적이잖아요. 그래 조형미라고 그러고 자연이 주는 자연이라는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세상 이야기라고 내가 제목을 지었는데 저 보면은 저게 뭐지? 다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왜 나는 지구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저 바깥에 나 쳐다보니까 달이 둥그랗게 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달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본 달은 그때 시간은 이렇게 보였잖아요. 하얗게 보이지 않고 노랗게 보이지 않고 저렇게 보였잖아요. 저 달을 보고 그러면 저 달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 공간에 있다. 우주 공간이야. 블랙홀처럼 이 작은 선면 이 점처럼 생긴 거는 은하계의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하계의 별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글거리는 이게 뭐냐? 태양의 빛이 이글거린다. 그러면 이거는 우주에 대해서는 표현했잖아. 그럼 지상에는 누가 있노? 우리 인간이 살잖아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말도 있고. 왜 이 하필 말이 여기 있을까? 이 말 대신 사과도 한번 넣어봤거든. 사과는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그렇죠? 그 해마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 바다에 보는 해마, 육지에 있는 말, 이런 거. 잘 느끼는가 모르겠는데 밭갈이를 하든 농사를 하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 농사를 짓든 뭐 일을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사노? 돌에 살고 산에 살고 강에 살고 그래서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던 게 인간이 사는 곳이라. 그래서 제목을 세상 이야기라고 내가 적었어요. 이거를 미술대전에 내가 특선을 받았었는데 이거보다 그 뒤해에 한 개 더 그렸어요. 더 그려가 냈는데 그거는 특별상을 받아갖고 지금 BNK 부산은행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보존으로 이제 갖고 그래서 이제 가을은 이제 저들이 마지막 바락이죠. 오색의 물감, 오색의 색이 쭉 되면 이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올 거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해바라기가 왜 저렇게 많냐면 때로는 대추나 사과, 과일 이런 게 이 해바라기 안에는 작은 씨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씨들이 부와 맹해, 입신양면을 해주는 흔히 말하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상징적으로 해바라기를 많이 좋아해 사람들이. 내 금전적인 거, 부 이런 거 많이 해달라고. 나도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해바라기가 보면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한다고 사과. 그래서 내가 좀 이제 이 자작나무거든요. 자작나무에 이제 하얗게 된 색깔 속에 물감물이 우리 단포에 물 들어가는 모습 보고 저 구도를 보면서 분명히 이거보다 더 키가 뭐 20m 되고 쭉쭉 컸잖아요. 한 단면을 내가 보리는 거죠. 오마틱 커팅을 아니 밑에 뿌리까지 들어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그래서 한 장면을 커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원이거든요. 한교. 일종의 그 옛날에 그 우리 선비들이 공부했던 땅인데 이 너무나 잘 알고 이 유명한 자리예요. 유명한 자리이고 나만 그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이거는 낙동강 강변에 가면 있어요. 있고 이거는 경주 가면 있고 뭐 오륙도 가면 있고 저기는 뭐 낙산사 가면 있고 다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야. 저기 뒤에는 영화센터장이야. 기장에 가면 죽성이라는 곳이고. 그런데 서해바다를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막 가잖아요. 가면은 저녁노을이 너무 좋다. 갯벌에 누워 있는데 쉬고 있잖아. 지도 이제 좀 쉬는 거야. 우리 사람을 치면은 나도 일을 했으니까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물수물이 될 때까지 지가 있다가 이 외롭게 있는 배 한 척도 우리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새해들이에요. 다대포 쪽이에요. 일출 보러 갔더니 아침에 우리는 일출 보다 와 하는데 이 배는 오늘의 삶을 또 살아가려고 시작을 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 또 시작하고 있구나 그런 의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겨울의 풍경이 청량산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청량산에 있는 이 겨울 시리즈인데 이 그림이 작은 이 그림은 액자를 내가 다르게 해가지고 오래된 거예요. 이게 2016년에 그러니까 지금 25년이잖아요. 벌써 오래됐다니까. 왜 이 모습, 이 그림이 내가 좋아하는데 황량하고 쓸쓸하고 적막한데 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연기가 올라오잖아.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소죽을 끓이거나 누군가가 밥을 짓거나 한 그럼 요거는 그리움에 많이 있는 거라. 어머님 같은 그래서 겨울은 어머님 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봄을 생산하고 잉태를 해서 다시 계절을 순환시켜주는 시작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봄을 시작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는 겨울이 시작점이라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 그런데 적막하고 고요하고 쓸쓸할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갖고 내가 겨울을 제 첫 해에는 겨울 이야기 내가 시리즈 겨울 이야기를 그렸었어. 겨울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세상 이야기예요. 저 메인 그림 저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결부가 많이 되는데 작게 그렸지만 내가 이 테마 형태로 계속 작업을 할까? 김종국의 그림은 뭔지, 김종국의 색은 뭔지, 그리 하려고 노력하다가 가지 왕성한 가지가 떨어지도 이 배경이 하나하나는 내 딴에는 은하수의 우주의 별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김종국의 색깔은 뭘까?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내가 평생 38년 교직생활을 하면서도 애들 가리키고 학교장이 교장선생님이 될 때까지 나는 가정 다음에는 학교가 더 우선이라겠고 학교 우선이고 그 다음엔 그림이었어. 그래서 교직을 이제 38년 하고 38년 넘게 하죠. 넘게 교직생활을 하고 퇴직할 때 김종국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 그리실까 아까 설명했지만 툭 보면 저 김종국 거네, 김종국 작가네. 지금 도약의 시작점이라 새로 다들 그린 거예요. 잡힐 때는 지금까지 온 그림은 다들 그릴 수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누군가 보면 아 저거는 이중수 거네, 박수홍 거네, 피카소 거네, 보고 거네 그런 그림이 되려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전시회를 내가 가진 거예요. 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 내가 교직 생활을 38년 넘게 했던 걸 퇴직을 하게 되면 김종호 작가의 색깔은 무엇일까? 그걸 내가 다시 도전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 오다가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다가 이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목이 뭐냐면 여정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막 하다 보면 하루에 지친 마음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삶을 좀 쉬고 싶은데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 바다, 뭐 다리 이런 것들을 축약시킨 거죠. 풀었죠. 사실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야경으로 이제 이랬는데 우리 여정이다. 얘가 3인. 여기는 송도 바닷가예요. 송도 바닷가. 송도 바닷가 가면 이런 테라스 뭐 다리 같은 것도 있고 이 송도 바닷가 보니까 송도 내 가까이 살다 보면 내가 보니까 그림이 눈에 보이는 거야. 송도 바닷가 배경을 해갖고 그림을 그린 거 있어요. 앞에 이거는 봄 소식 사고 이런 거는 공모전에 상을 내갖고 초대 작가 될 때까지 이제 기반이었죠. 기반.